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궂은 날씨에 수업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보니까 밖에 엄청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오시는데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업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와주신 만큼 최대한 이해 쉽게 잘 하실 수 있도록 좀 차근차근 세세하게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2020년 대비 수업에서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먼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시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같이 수업을 진행하게 될 과목은 이제 재배학이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재배학이라고 하는 과목 중에서도 오늘 이따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끝나고서 하게 될 부분은 재배개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재배개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재배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재배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작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작물의 분류, 그리고 작물들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은 이제 보는 시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파트 1과 관련한 부분들은 시험에서 출제가 되면 사실 뭐 어려움 없이 다들 맞추실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좀 편한 마음으로 수업을 들으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파트가 작물의 유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작물의 유전성, 이 두 번째 파트, 여기를 굉장히 많이들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특히 비전공자분들이 우리 농업직은 좀 많이 준비하시는 편인데, 나는 문과 출신이다 이러신 분들, 그리고 완전히 이런 농업 관련된 내용을 처음 보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파트 2 유전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느끼시고 여기서 많이 좀 공부하시다가 포기하신다거나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생물 수준, 한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다루게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렵다, 난 미리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EBS 고등학교 생물 동영상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보고 오시면은 아무래도 수업 들으실 때에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그냥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거 다 막상 하고 보니까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구나 라고 느껴지실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응용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여기 유전 파트 부분도 출제가 되는 것은 거의 단순 암기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이 유전 파트 문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20문제 중에서 뭐 한 6문제 정도, 요 정도 이제 출제가 파트 2에서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4문제, 5문제 정도는 열심히 우리 교재 내용을 보면 그냥 암기를 통해서도 사실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 단어 하나 정도만 바꾸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고 한두 개 정도만 이제 응용을 해서 답을 찾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유전 부분과 관련해서는 DNA의 구조라든지 뭐 RNA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감수 분열, 그리고 체세포 분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루게 돼요. 그런데 감수 분열, 체세포 분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시험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공부할 때에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종자가 만들어질 때 어떤 식으로 종자가 만들어지는지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항이 뭐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개만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본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중복 수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포믹시스라고 하는 것도 다루게 되고요. 일단 지금 여기 중복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속시식물들한테서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식물들은 거시식물, 속시식물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속시식물이라고 했잖아요. 이 속시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과실 안에 종자가 들어있는 식물이 속시식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장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복숭아 같은 거, 복숭아 과일 안에 종자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쌀도 이 속시식물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얘가 이 속시식물이 중복수정을 하고, 그리고 겉시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겉시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수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게 돼요. 그리고 속시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요, 피자식물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는 종자, 씨가 종자잖아요. 그리고 여기 속 이거 같은 경우는 뭔가에 쌓여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 피막에 쌓여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한마디로 이렇게 껍질 속에 종자가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시식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또 뭐라고 또 부르냐 하면은 나자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자가 나출되어 있어, 밖에 나와 있어,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나자식물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것들이 나자식물이냐면은 소나무 그런 거가 이제 나자식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렇게 작물로 이용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속시식물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솔방울을 보면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솔방울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거가 있는데, 이런 뾰족뾰족한 거를 그냥 떡 띄어보면은 여기에 그냥 씨가 붙어 있거든요. 얘는 이렇게 속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나자식물, 거시식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중복수정과 관련한 특징,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다뤄져요. 그런데 또 말이 나왔으니까 또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우리가 다룰 거에 이 중복수정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일단 식물들의 꽃에는 암술과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암술과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거, 이거 지금 제가 암술 그린 것이고요. 양 사이드에 이렇게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수술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암술에서 이 부분은 어디냐면은 암술 머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수술에서 이 부분이 열려서 꽃가루가 여기 암술머리에 와서 딱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수분이 된 거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이 됐는데, 이 수분이 된, 한마디로 여기 와서 자리 잡은 이 꽃가루, 저 꽃가루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핵이 들어있어요. 핵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요, 하나는 영양핵, 그리고 하나는 생식핵, 이렇게 불러요. 생식핵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정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양핵이라고 하는 것은 화분관핵 이렇게 불러요. 화분관핵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요 동그란 거 있죠. 이 동그란 게 뭐냐면은 자방이에요. 자방이고, 자방의 안쪽에는 배주가 있고요. 배주의 안쪽에는 배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배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배가 들어있는 주머니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배낭 안에 들어있는 것은 난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 얘는 제가 동그라미 하나 그렸잖아요. 얘는 핵 하나예요. 그래서 1N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핵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극핵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얘는 동그라미 두 개 그렸죠. 이렇게 EN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리고 난핵의 사이드에 조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는 별로 중요한 애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여기에 세 개 있는데, 얘네는 뭐냐면은 반죽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만 지금 제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한 거고요. 그럼 일단 중복 수정에 대해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난핵하고 정핵이 합쳐지는 게 수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위치를 보세요. 난핵은 여기 아래에 있고 정핵은 이렇게 위에 여기 다른 데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만나려면 길이 있어야 만나겠죠. 그래서 여기 영양핵, 화분관핵이라고 하는 애가 쭉 다리를 쭉 뻗는단 말이죠. 그래서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여기로 와서 이렇게 딱 끼워요.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지금 길을 터준 거예요, 얘가. 그러면은 이 길을 타고서 정핵이라고 하는 애가 또로로록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타고 들어올 때에 지금 저는 여기에 정핵 한 개짜리를 그렸어요. 그런데 이 정핵이 여기 내려가면서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유사 분열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그건 뭐냐면은 복사기에다가 종이를 넣고 복사를 딱 누르면 똑같은 게 한 개가 더 나오죠. 그러면 똑같은 종이가 두 개가 된 거예요. 여기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또로로록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하나는 난핵 1N짜리 요거랑 정핵 한 개가 만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 N자리 두 개가 붙어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에서 접합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접합자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극핵이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두 개 그렸잖아요. 이게 또 정액 두 개 중에 한 개가 얘하고 딱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3n이 된 거예요. 합해져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3n짜리 배유핵이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이 배유핵은 나중에 배유라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핵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렇게 두 군데에서 합쳐진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중복수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현상은 속시식물들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배하고 배유라고 하는 거가 이제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매일 먹는 쌀을 생각을 해보면 쌀룬 있잖아요, 여기요. 그래서 우리 쌀룬이 붙어 있는 그 쌀은 뭐라 그러냐면 배아미,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쌀룬, 이 부분이 한마디로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굉장히 조그만 부분이지만 앞으로 뿌리가 될 부분, 잎이 될 부분, 그런 것들이 이 조그만 데 들어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나올 때에 뭔가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몸체가 커지려면. 그 몸체 커질 때 필요한 거, 그게 여기 배유 부분에, 여기가 이제 배유 부분이고, 이 배유에는 탄수화물이 있어서 이 배유에 있는 탄수화물을 이용을 해서 얘네들이 나와서 식물체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시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 수정을 안 하고 그러면 단일 수정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면 거시식물이 하는 단일 수정은 뭐냐면 난핵이랑 정핵만 이렇게 만나는 거. 이런 현상이 거시식물에서는 생기게 돼요. 그러면 거시식물 같은 경우는 배유가 없냐? 배유가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냥 간단하게, 이제 지금은 본 수업은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원래 사실 요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지금 동그라미 8개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동그라미 8개짜리가 되기 전에 먼저 동그라미 하나짜리 핵이 원래 한 개가 있고 걔네들이 복사해서 저렇게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속시식물은 저렇게 딱 핵이 8개까지만 되게 복사를 해서 딱 자리를 잡게 하는데, 거시식물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핵 한 개짜리 생겼을 때 그게 엄청나게 많이 복사를 해요. 되게 많이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 배낭 안에 엄청나게 많아요. 저 똥구뱅이들이 막 엄청나게 핵을 많이 복사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개가 이렇게 단위 수정을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이 그냥 배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식물은 배유가 이렇게 안 섞인 상태에서 그냥 이제 배유로서 역할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난핵이랑 정핵이랑 만났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암, 수, 이렇게 암 쪽, 수 쪽 부분에 핵들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얻은 종자는 유성 번식을 통해서 얻은 거다, 또는 유성 생식을 통해서 얻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종자가 이렇게 난핵이랑 정핵이 합해져서 종자가 만들어지는 게 정상인데, 난핵이랑 정핵이 이렇게 합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자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포믹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포믹시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지금 이거는 제가 그린 거는, 이거는 이제 양성화를 그린 거예요. 하나의 꽃 안에 암술이랑 수술이 다 같이 있는 양성화를 그린 건데, 원래 이렇게 다 양성화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식물체는 꽃 안에 암술만 있는 식물체도 있고, 어떤 식물체는 수술만 있는 식물체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암술만 있는 식물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기 밖에 수술만 있는 식물체들라서 이렇게 꽃가루가 날라와서 이렇게 자리 잡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꽃가루가 수분까지 됐는데, 수분까지 됐어. 그리고 여기가 실제적으로 수정은 안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분만 됐는데도 난핵이 수정된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막 몸체를 키워서 종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딱 여기 딱 와서 한마디로 수분만 됐는데 난핵이 착각을 해갖고 혼자 막 종자를 만들어. 그러면 이거는 안 합쳐졌는데 종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얘가 혼자서 막 자라서 종자 만든 것 같은 경우는 모체,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이 암술만 가지고 있는 이 식물체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태, 한마디로 종자의 형태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양은 종자의 형태이지만 믹스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포믹시스 요거가 뭔지 이런 거 굉장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다루게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감수 분열, 체세포 분열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야지 되는데, 체세포 분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사기에 넣고 똑같은 거 만들어내는 거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면 원래 체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원래 이 하나의 체세포, 몸체를 구성하는 그런 체세포에는요, 염색체가 2개가 세트로 있어요. 그래서 그 염색체 2개가 세트로 있는데,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트로 있는 거를 한마디로 그 염색체의 숫자를 반으로 줄이는 거, 그게 이제 감수분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외에 또 이제 육종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 육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작물보다 훨씬 더 질 좋은 작물을 얻어내고 싶어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육종 부분에서 다루는 것은 뭐 선발 육종, 선발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 육종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원래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농사 짓고 있는 애들 중에서 어떤 한 개가 딱 보니까 내가 보기에 얘가 너무 좋아, 나는 얘 같은 애들을 계속 길러내고 싶어. 그러면은 걔를 한마디로 분리시켜서 걔한테서 후대를 얻는 것,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선발 육종, 분리 육종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딱 내가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원하는 형질 가진 애가 없어. 그런데 왼쪽에 있는 애랑 오른쪽에 있는 애, 쟤네 형질이 2개가 조합이 된 후대가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 2개를 내가 수정을 시켜서 종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형질이 없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원하는 작물체를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건 우리가 이제 교배 육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돌연변이 육종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돼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원래 살고 있는 식물체가 있는데 뭔가 외부에서 힘을 가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형질이 변하게 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돌연변이 육종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돌연변이 육종 같은 경우는 교배 육종하고 차이가 있다면 유전자가 안 섞였다라는 거죠. 교배 육종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에 있는 애랑 오른쪽에 있는 애를 수정시켜서 후대를 만든 걸 이용하는 거니까 왼쪽 거 오른쪽 거에 유전자가 섞인 애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돌연변이 육종이라고 하는 건 원래 살고 있는 애가 있는데 외부에서 힘을 가했잖아. 그래서 형질 바뀌게 한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할 때 어떤 거 말씀드리냐면은 그 식물체는 아니지만 항상 헐크 같은 거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려요. 헐크 그 만화나 영화 보면은 원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외부에서 힘을 받아서 변했잖아요. 그런 게 돌연변이 육종인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외부 유전자가 안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제 굉장히 좀 차이점이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 중에서 그냥 몇 개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해서 걔를 이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걔를 우리가 이제 신품종,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신품종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형질이 변하지 않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다루는 것이 이제 4번 여기 이 파트 2에서 챕터 4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부분은 특히 여기 챕터 2, 3 여기가 거의 대부분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 출제가 또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작물을 길러서 기본적으로 작물을 길러서 수량을 많이 얻어야 내가 먹기도 하고 갖다 팔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량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그 종자 자체가 종자의 그 질만 좋아서 되는 것은 아니고 환경적인 부분도 좋아야 되겠고,
또 적절하게 관리를 해줘야 그래야 내가 원하는 애들을 수량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전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환경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환경 부분에서 다루는 것은 이제 토양, 수분, 공기, 온도, 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뿌리를 받고 살잖아요. 그냥 간단하게만 그릴게요. 이렇게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은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땅에서 물도 빨아 먹어야죠, 뿌리가. 그리고 땅에서 식물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양분도 빨아 먹어야죠. 그리고 이 땅에 뿌리 받고 있는 이 뿌리들도 땅 속에서 숨을 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속에 공기가 어떻냐 이런 것까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다루게 돼요. 그래서 저 토양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토양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뭐 토양 속에 들어있는 무기 양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뤄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뿌리들이 토양에서 물을 흡수해야 되고 토양 수분을 흡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토양에서 또 공기가 있어야, 산소가 있어야 이 뿌리가 또 숨을 쉰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 수분과 공기 조건, 이 두 가지가 땅에 잘 조합이 되어 있는 토양 구조가 제일 좋은 구조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구조는 어떤 구조냐 하면은요, 입단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입단 구조. 이 입단 구조는요, 조그만 알갱이들이 모여서 좀 커다란 알갱이가 되고, 또 이 좀 커다란 알갱이들이 모여서 좀 더 커다란 알갱이가 되고,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이 조그만 알갱이들이 모인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그만 알갱이들이 모여져 있을 때 중간에 조금씩 빈 공간이 있어요. 그 빈 공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극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빈 공간의 크기가 조그마면은 소공극인 거예요. 크기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알갱이들 속에는 소공극이 있고, 그리고 약간 큰 알갱이들 사이사이에 있는 빈 공간은 크기가 클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이제 대공극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이 대공극에는 공기가 들어있어요. 공기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 소공극에는 물이 들어있단 말이죠. 여기에는 이제 수분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공극과 소공극이 골고루 잘 조합된 이런 입단 구조가 식물의 생육에 가장 좋은 구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토양이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막 비가 와요. 그리고 여기는 소공극, 대공극이 골고루 다 발달됐어. 그러면 비가 막 왔을 때 소공극, 대공극에 막 이렇게 다 있는, 이런 소공극, 대공극이 있는 이런 조건에서 비가 막 와요. 그러면은 이 대공극에 공기가 들어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는 비어있다는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대공극을 통해서는 빗물이 그냥 밑으로 쭉 빠져요. 구멍 자체가 크니까 그냥 그 큰 구멍을 통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요. 그렇게 밑으로 그냥 쭉 내려가는 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중력수라고 하는 거예요. 중력수. 중력수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중력 방향대로 그냥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대공극을 통해서 밑으로 중력수의 형태로 물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주구장창 저기 계속 무한하게 내려가기만 하는 건 아니고, 내려가다가 어딘가에 딱 멈춰서 물이 이렇게 한 군데에 모여 있어요. 이 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하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하수가 계속 여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 모관현상 또는 모세관 현상, 모세관 현상 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모관현상, 모세관 현상 이렇게 말하는 현상에 의해서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게 소공극을 통해서 모관 현상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올라오는 물을 우리가 모관수 또는 모세관수, 똑같은 말이에요. 세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책이 뭐냐에 따라서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모관수 또는 모세관수라고 부르는 물이 소공극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물들을 식물체가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모관수가 들어있는 공극은 한마디로 이런 모관 현상이 일어나는 공극은, 모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요, 모관공극. 모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관공극. 대공극은 모관 현상 안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비모관공극. 모관 현상 안 일어난다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모관 현상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물컵에다가 물을 딱 부어놓고 빨대 꽂아갖고 쭉 빨아 올리면 빨대 속으로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현상이 여기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도 시험에서 물어보는 그런 사항이에요. 이런 것도 시험에서 물어보는 그런 사항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입단 구조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지 좋냐, 이러한 것들. 이런 입단 구조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토양에 칼슘이 충분히 있으면 좋거든요. 칼슘이라고 하는 게 토양 알갱이들을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칼슘이 있으면 잘 붙는다더라. 그리고 또 유기물이 또 충분히 있으면 입단 구조 형성에 또 도움이 된다더라. 이런 게 있어요. 유기물이 분해가 되면서 끈끈한 점질 물질이 만들어지고 끈끈한 점질 물질들이 얘네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물어보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수분이라고 하는 거, 이 수분과 관련해서는 또 수분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수분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사항이에요. 이 수분 포텐셜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수분이 이동하는 데에 필요한 에너지,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면, 물이 이동하는 것, 식물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물이 이동하는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냐면 뿌리가 이렇게 물을 흡수를 해요. 그렇게 하고 식물체의 잎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죠. 이런 거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뭐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이 방향으로 물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물이 움직이는 걸 생각을 해보면 물이 없는 데에서 많은 데로 움직이겠어요? 아니면 물이 많은 데에서 별로 없는 쪽으로 움직이겠어요? 물이 많은 데에서 별로 없는 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기가 물이 많은 데고 여기가 물이 없는 데죠. 물이 많은 데가 아무래도 수분 포텐셜이 높은 데라고요. 수분 포텐셜이 높은 데라고요. 물이 많은 곳이 아무래도 물이 이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많겠죠. 여기는 수분 포텐셜이 낮은 데라고요. 셜이 낮은 곳.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물이 이동하는데 못 쓰는 에너지 또는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수분 포텐셜하고 또 같이 연결시켜서 재배학에서 그냥 간단하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물을 잡아 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물을 잡아 당기는 힘은 어디가 더 세겠어요? 물이 별로 없는 곳이랑 물이 많은 곳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물이 별로 없는 곳이 물을 막 잡아 당기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삼투압이 높은 곳이라고 해요. 삼투압은 여기가 높아요. 여기는 내가 물이 많으니까 뭐 굳이 잡아 당길 필요 없잖아요. 여기는 삼투압이 낮은 데라고 해요. 이러한 것들, 요런 게 또 시험에서 물어보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거 별거 아니네, 별 내용 아니네 이렇게 사실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해가 되고서 문제를 보면은 그냥 쉽게 찾을 수 있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단순 암기로만 해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 이게 진짜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 재배학 과목은 단순 암기 너무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해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이해를 하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공기도 중요해요. 왜 공기가 중요하냐면은 식물체들도 숨을 쉬어야죠. 호흡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호흡을 하려면 산소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식물들이 하는 것은 식물들의 특성으로 또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광합성 할 때에 또 공기가 필요하죠. 어떤 공기가 필요하냐면 광합성을 할 때에는 탄소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산화탄소, 그냥 간단하게 탄소라고 적을게요.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체들은 광합성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고, 그죠? 식물체는 광합성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탄소의 탄자고 뿌리에서 먹는 물의 숫자라고요. 그래서 탄소하고 물하고 버무려져서 만들어지는 게 탄수화물이고, 얘네 버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햇빛, 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소 조건,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좋다라고 했을 때 탄소가 충분하게 공급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탄수화물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조건 다 맞춰주고 광합성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간에 딱 맞춰서 온실에서 기르는 식물체 같은 경우는 탄소를 넣어줘요. 막
그걸 우리가 이제 탄산 시비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산 시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게 좋다더라. 막 이러한 것들이 또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온도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은 조건에서 광합성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요. 다른 조건이 다 좋다라고 봤을 때. 그냥 원래 모든 생리작용은 온도가 높을수록 다 활발해. 사람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도 온도가 높으면 좀 이렇게 약간 헥헥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좋게 말하면은 그만큼 생리작용이 빨리빨리 일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정 범위 내에서 온도가 높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광합성도 또 충분히 잘 일어나는 그런 특성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너무 온도가 높아서 고온에 의한 피해가 생기겠고, 온도가 너무 낮으면 또 저온에 의해서 피해가 생기겠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도 부분에서 다루는 거고요. 그리고 이 광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광합성의 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햇빛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서는 광보상점이라든지 광포화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지금 제가 광보상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광보상점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체가 광합성을 해서 몸체에 탄성을 만드는 거를 저는 플러스 이렇게 앞으로 표현할 거고요. 식물체가 호흡을 하는 거는 광합성하고 사실 반대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하는 거는 내 몸에 산소를 집어넣고 탄소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광보상점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같아지는 지점의 광도, 그게 광보상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지점은 식물체가 만들어내는 거는 그냥 0인 상태죠. 그런데 광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점 플러스 값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플러스 값이 커질수록 식물체가 탄수화물을 많이 만들어내고 내가 그걸 가지고 몸체도 키우고 살아가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광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렇게 탄수화물 많이 만들어내는데 어느 일정 광도까지 도달하면은 더 이상 광합성해서 만들어내는 양이 증가하지 않는 지점까지 가게 돼요. 그 정도가 됐을 때의 광도를 우리는 광포화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떤 조건일 때 광보상점, 광포화점이 높아진다더라, 낮아진다더라, 뭐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고요. 상적 발육과 환경과 관련해서는 여기는 뭐 일장 효과라든지 아니면 버널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식물들 중에는요, 단일 식물도 있고요, 단일 식물도 있고 장일 식물도 있어요. 장일 식물도 있어요. 단일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낮의 길이가 짧을 때 꽃피는 애. 간단하게. 장일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낮의 길이가 길 때 꽃피는 애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다루게 되겠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단일 식물을 기르는데 얘가 꽃이 안 폈으면 좋겠어. 그러면 계속 주구장창 낮의 길이가 길어지게 해야지.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식물들 꽃을 늦게 피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낮의 길이 짧아지는 걸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빨리 꽃 피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게 여기 산적 발육, 이런 데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재배 기술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작부 체계라고 하는 거, 이런 거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작부 체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간작이라든지 혼작이라든지 뭐 윤작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거고, 간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 간자예요. 원래 어떤 작물을 기르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다가 다른 애들을 심어서 길러. 그런 거 이제 간작. 뭐 섞어서 경작해. 그러면 혼작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종묘라고 하는 것은 종자하고 묘목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종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런 애들이 한마디로 이제 번식하는 데에 이제 쓰이는 것들인데, 어떤 것을 이용을 하는지, 걔네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런 거 다루고요. 그리고 종자의 발화와 휴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화분에다가 종자 씨를 심어가지고 흙을 덮었어요. 그리고 물을 줬어. 그러면은 기다리면은 좀 며칠 있으면 싹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우리가 누가 안 가르쳐도 다 아는데, 그렇게 내가 씨를 심었을 때 그 종자에서 싹이 나는 것이 발아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씨를 심어서 물도 주고 막 주구장창 기다렸는데 싹이 안 나네. 그러면 이 종자 잠자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휴면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자가 휴면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외부 환경 조건이 안 받쳐준다거나 아니면 종자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그런 거 다루겠고요. 그리고 종자가 발화할 때에 한마디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발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여기서 우리가 다루게 돼요. 그리고 영양번식과 육묘라고 하는데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삽목이라든지 접목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그걸 이제 우리가 다루게 돼요. 지금 제가 이제 삽목, 접목 이런 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얘네들이 영양번식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영양번식은 영양기관을 이용해서 번식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꽃이라든지 종자, 열매 얘네들은요 생식기관이거든요. 한마디로 생식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후대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는 애들인 거죠. 그런데 가지, 줄기, 잎, 뿌리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얘네는 후대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영양기관이에요. 얘네들은 단지 이제 몸체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번식을 시키는 게 영양 번식이고, 그럼 이렇게 생식기관을 통해서 아까 전에 수정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수정을 해서 종자를 얻었어. 그러면 그거는 유성 번식이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영양기관을 이용하는 건 암수 구분 같은 거 필요도 없어요. 특히 그리고 삽목이라든지 이거 하나 삽목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삽목이라고 하는 거는 식물체가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여기를 뚝 잘라요. 가지를 뚝 잘라가지고 요거를 땅에 꽂으면 여기서 뿌리가 나오고 또 위에 줄기가 나와서 완전한 하나의 식물체가 돼요. 이런 게 삽목이에요. 그래서 한글말로는 꺾꽂이, 꺾어서 땅에 꽂는다. 꺾꽂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체세포 분열만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냥 내 세포만 늘려서 몸체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암수 구분도 필요 없고,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영양기관을 이용한 영양 번식은 또 무성 번식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삽목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어야 되냐, 이러한 것들 또 우리가 다루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접목이라고 하는 건 나무 2개를 붙여, 지금 제가 이제 나무라고 표현했는데 나무뿐만이 아니라 그냥 식물체로 표현할게요. 식물체 2개를 붙여서 하나의 생리적인 공동체로 살게 하는 게 접목이에요. 그런데 그 접목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깎기접이라든지 뭐 다양한 게 있어요. 요즘엔 그런 것들도 좀 시험에 이제 간간히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루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통 매일 먹는 쌀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맨 처음에 모를 어디선가 기르고, 그리고 나서 그 기른 모를 진짜 논에다가 갖다 옮겨 심잖아요. 그런데 논에 옮겨 심기 전에 그 모를 기르는 거, 그런 거가 이제 육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정지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예, 정지, 파종, 이식 이러한 것들 이제 있는데요. 예, 여기서 말하는 정지는 땅을 정리하는 거, 그리고 파종이라고 하는 거는 땅에 씨 뿌리는 거,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체를 옮겨 심는 거, 이러한 것들. 그래서 뭐 식물체를 옮겨 심을 때에는 어떤 환경 조건일 때 하면 좋다더라, 뭐 이러한 것들 하고요. 또 파종량이라든지 이런 거 결정을 할 때는 뭘 생각하자,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런데 파종량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환경이 불리하면 무조건 파종량은 늘려요. 안 좋은 조건일수록. 환경이 불리하면은 내가 씨를 뿌렸을 때 싹 안 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또 종자가 좀 불량해. 그럼 또 무조건 파종량 늘려야 돼. 왜냐면 종자 자체가 불량하면 내가 씨 뿌렸을 때 그 중에 또 싹 안 나는 애가 있을 테니까 원하는 양 얻으려면 늘려야죠. 이러한 것들 여기서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비료를 얼만큼을 줄 거냐,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 비료들의 특성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또 다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물의 내적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내적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CN율이라든지 뭐 식물 호르몬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다루는 거예요. 지금 제가 CN율이라고 했잖아요. CN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CN율이라고 하는 거는 N분의 C예요. 이 N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질소, C가 의미하는 거는 탄소 또는 탄수화물, 편한 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CN율이 높을 때, 이때
개화 결실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꽃이 피는 게 개화, 결실이라고 하는 거는 종자와 열매가 맺히는 게 결실. 그래서 시행률이 높은 조건일 때 개화 결실이 잘 된다더라. 이러한 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삽목 얘기했잖아요. 삽목도 할 때에 시행률이 높은 가지가 또 발근도 잘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또 식물 호르몬도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이 식물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식물 호르몬은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키닌, 그리고 ABA, 에틸렌, 요런 애들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애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작물을 재배할 때 이용이 되는지, 그리고 얘네들의 특성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뤄지게 되고요. 이 옥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전에 이거 삽목 말씀드릴 때 여기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 뿌리가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뿌리가 나오는 거는 발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자른 부분을 그냥 땅에 꽂는 것보다 여기 잘라진 부분에 하얀 가루를 묻혀서 땅에 꽂으면 훨씬 더 뿌리가 잘 나와요. 그때 하얀 가루 묻히는 게 루톤 분재 이렇게 말하는 거가 있는데, 그게 옥신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옥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뿌리가 잘 나오게, 뿌리 생장 또는 뿌리 발근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옥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우세 현상에도 관여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화 우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식물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애가 있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 꼭대기에 있는 눈, 그 정아. 그리고 옆에 있는 눈은 뭐냐면 그거는 측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보통 식물체 보면은 이렇게 훨씬 더 키가 크고 여기에 가까운 애들은 짧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아가 내가 제일 세게 자랄 거니까 니네 다른 애들 옆에 있는 측아, 니네는 나보다 세게 자라면 안 돼 하고 눌러요. 그게 정화 우세 현상이에요. 그런 현상 나타나게 하는 게 옥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옥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초제의 효과도 있어요. 제초의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옥신도 종류는 한두 개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런데 걔네들은 어떤 식물체의 어떤 부분에 어떤 농도로 쓰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과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농도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베렐린이라고 하는 것은 개화 결실을 잘 되게 도와주는 역할, 그런 거 하고요. 그리고 또 휴면타파 하는 역할을 해줘요. 휴면타파, 종자 휴면타파 같은 것도 지베렐린이 해줘요. 종자가 싹이 안 나고 있을 때 지베렐린 처리하면 싹이 나요. 그리고 나무 같은 애들도 보면은 겨울잠 자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봄이 되면 새싹이 나오죠. 그게 휴면이 타파가 된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지베렐린이 해주는 것이고, 사이토키닌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분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아스파라거스 같은 애들을 신선도 유지하는 거, 그런 게 또 사이토키닌이 또 중요하게 이제 관여하는 거고, ABA 같은 경우는 휴면을 유도해요. 종자의 휴면을 유도하고 나무의 휴면을 유도해요. 겨울잠 자게 하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무의 겨울나기를 유도하는 거, 겨울나기를 지배하는 식물 호르몬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이 한 번씩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나무 같은 거 겨울 동안에 그렇게 겨울잠을 자고 있는 건 왜 그러냐면, 앙상하게 막 그렇게 겨울을 지내잖아요. 그건 한마디로 잠을 자면서 휴면 상태에 있으면서 밖에가 엄청 춥고 환경 조건이 안 좋아도 얼어 죽지 않겠다 이거예요. 만약에 겨울철에도 왕성하게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으면 추위에 굉장히 좀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ABA가 휴면 유도함으로써 겨울나기를 지배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ABA라고 하는 것은 수분 스트레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체가 물을 먹어야지 사는데 물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가뭄 때문에. 그런데 식물체의 잎에는 뭐가 있어요? 식물체의 잎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는 기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공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기공은 우리 사람 입술처럼, 이렇게 기공은 사람 입술처럼 생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가 입을 딱 닫으면 기공이 닫힌 거.
사람 이수처럼 생긴 게 입을 벌리면 기공이 열린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 기공을 통해서 탄소도 몸으로 집어넣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증산작용도 일어나요. 기공을 통해서 식물체의 몸속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요. 근데 막 물을 못 먹는 조건인데 만약에 기공이 입을 해 벌리고 있어 봐요. 그러면 먹지는 못하는데 날아가 버리기만 하면 말라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ABA라고 하는 애의 농도가 높아짐으로써 야 식물체도 입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ABA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요것도 이제 시험에서 이제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에틸렌이라고 하는 것은 과실의 성숙 이런 것들을 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일을 사가지고 며칠 뒀더니 달달해졌어. 그럼 이제 에틸렌 이런 애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말이 좋아서 성숙이지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노화를 촉진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뭐 관리라고 하는 것은 보식이라든지 솎아주기 이런 거. 보식이라고 하는 거는 식물체를 심고 나서 나중에 가봤더니 여기 비었네? 추가적으로 심어줘요. 그리고 너무 빽빽해. 그러면 좀 뽑아줘야지. 속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경 제초 이런 것들이 있어요. 흙을 막 부셔주고 막 이렇게 해주면서 잡초 있으면 뽑아줘. 그런 것도 관리해서 다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나무라든지 이런 거 기르는데 가지를 잘라준다거나 그런 것들도 관리해서 다루는 그런 사항이에요. 재해 방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재해라든지 뭐 병충해와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 다루고요. 생육재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은 조금 덜 들이면서 좀 많은 양의 수량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재배, 그게 생육재배예요. 그래서 이거 생육재배와 관련한 거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정의 정도만 보고 가면 되고, 그리고 시설재배는 온실에서 기르는 거, 온실에서. 네. 그래서 그 온실의 특성, 온실 안에는 뭐 햇빛이 어떻다더라, 뭐 공기 조건이 어떻다더라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 또 환경친화형 재배 같은 경우는 우리 친환경 재배 종류 되게 여러 가지 있어서 걔네들의 정의 정도 보고 갈 거고요. 작물의 수확 및 수확후 관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할 거냐, 뭐 수분 조건, 그리고 뭐 저장을 할 때의 온도 조건이라든지 공기 조성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여기 이제 다루게 되는 부분이 여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룰 부분이고요. 사실 이렇게 앞으로 이런 거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막 두렵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 농업지 공부가 아무래도 학문 자체가 오래된 학문이라서 용어가 구식 용어가 많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려워 보이는 구식 용어 때문에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 다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과목 자체가 아주 재미있는 과목은 아니에요. 사실요. 공부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뭐 국사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서사가 있잖아요. 서사가 있어가지고 스토리가 있고 막 드라마 같은 거랑 연결시켜서 설명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뭐 연결시킬래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식물을 길렀는데 어떻다더라 이런 거를 말을 해도 내가 뭘 봤어야지. 그럼 말 들어도 감도 안 와. 모르는 거야. 막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재미있고 즐겁게 수업을 하고 싶지만 그럴 건덕지가 없다라는 게 진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과목은 아니지만 그냥 재밌다 막 세뇌를 시켜야 돼. 스스로를. 재밌다 세뇌 시켜갖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공부를 할 때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더 어려워지고, 뭐 이까짓 거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금방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가 수업이 2달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2달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단원별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1월 달부터 시작하는 단원별 문제풀이는 오전에 진행을 하고요. 그거는 단원별로 기출문제와 단원별 연습 문제를 같이 이제 다루게 되고, 그게 끝나면 이제 3월 달 정도에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이제 국가직 시험 보고 나서는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커리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 그렇구나 뭐 한참 남았네 뭐 이렇게 또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시험 공부라는 게 나중에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서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9월 달에 그때부터 진작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또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실 국가직 때까지 공부하는 게 양이 제일 많고 국가직 끝나고 지방직 대비 준비할 때는 정신 산란해가지고 공부가 안 돼요. 아마 시험 보신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직 시험 볼 때까지 내가 이 내용들을 확실하게 다 내 거로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5과목 시험 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꽈락이 나면 말짱깡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체 5과목을 다 균형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서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좀 하셔야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수업한 거는 오늘은 이제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겠지만, 오늘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수업이 끝나고서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는 OX 문제로 10개 진행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한 거는 아마 저기 보면 뒤에 뭐 빨간 거 붙어 있잖아요. 저기에 등수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름 3글자를 다 공개를 하면 창피하니까 가운데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요. 그런데 사실 성하고 끝글자만 이렇게 해도 우리 같은 이런 기술직렬은 막 몇백 명씩 수업 듣는 게 아니니까 딱 왠지 한 3주쯤 지나면 아 왠지 이 이름 누구 같아. 이 느낌이 와. 그러니까 이왕이면 꼴찌 안 하는 게 좋겠죠.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복습을 매일매일 당일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농업지휘 과목은 사실 뭐 전공자든 비전공자든지 간에 공부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근데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문제지. 그죠? 열심히 공부해 주시는 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